오늘은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툴로서 그리고 플랫폼으로서는 TensorFlow 2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는 언어로는 파이썬을 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일종의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한 줄 한 줄 타이핑하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쉬운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 자체만으로는 또 부족하고요. 왜냐하면은 파이썬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언어이지만 여러 분야마다 활용되기 쉽도록 많은 모듈 또는 패키지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즉 선형대수 하기 쉬운 numpy라든지 또는 그래픽한 것을 도와주는 matplotlib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파이썬과 함께 그런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나온 또 다른 플랫폼이 하나 더 있는데 아나콘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나콘다라는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파이썬을 기초해서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추가적인 모듈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우리가 또 바로 다음에 소개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파이썬 개발 환경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러한 개발 환경으로서 아나콘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걸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파이썬뿐만 아니라 파이썬을 머신러닝에서 활용하기 위한 많은 모듈 또는 패키지가 함께 깔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D의 대표적인 즉 머신러닝 ID의 통합 개발 환경의 대표적인 툴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같이 설치가 돼서 이걸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해볼 거고요. 본 과정에서 인공지능 신경망을 개발하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쓸 겁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은 보통 자기 로컬 컴퓨터에 설치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더군다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도록 허용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코랩이라는 이런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역시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외향을 조금 다르게 좀 바꿔놨는데 기본적인 기능과 그러한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코랩을 쓰는 방법도 살펴볼 거고요. 특히 뉴럴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가장 최근 아마 2019년 10월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TensorFlow 2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TensorFlow 2를 감싸고 있는 좀 더 고급 API인 케라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케라스 환경에 TensorFlow 2.0을 쓰면 굉장히 뉴럴 네트워크의 코딩이 그리고 구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과 아나콘다는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쓸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파이썬은 가장 파퓰러한 요즘 랭귀지 중에 하나인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이 다양한 패키지들 특히 머신러닝과 관련된 패키지를 아나콘다가 한꺼번에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겁니다. 자, 아나콘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치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설치를 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하시면 가능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아나콘다뿐만 아니라 이 코랩이라든지 여러 그 구글에서 지원하는 그 서비스를 그 전혀 문제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크롬 브라우저 쓰는 걸 좀 더 그 여러분들 권장드리고요. 아나콘다는 이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우측 상단에 존재할 거고요. 그 다운로드를 할 때 파이썬 3.7 버전과 2. 몇 버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더 이상 파이썬 2. 버전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앞으로 3. 버전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썬 3.7 버전의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후에 이 설치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주의할 점 하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넥스트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은 사실 다 되고요. 특히 조심할 거는 이 옵션 중에 사용자 패스를 잡아주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다 클릭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좀 주의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경험상 아나콘다가 설치된 후에 모든 사용자가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다 클릭하시고 인스톨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프랙티스입니다. 자, 아나콘다가 설치되고 나면은 이 시작 버튼에 프로그래밍을 다 볼 수 있죠. 설치된 그 중에 폴더 이름이 아나콘다 3 64비트라는 것이 있을 거고 이 메뉴를 열어보면 아나콘다와 관련된 여러 개의 파일이 함께 설치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파워쉘 프롬프트라는 그냥 프롬프트도 괜찮은데요. 파워쉘 프롬프트가 좀 더 쓰기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실행시키기에 앞서서 그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냥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옵션이 있죠. 관리자로 실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로 실행하시면 이 검은색 소위 커맨드 프롬프트가 이제 열리는데요. 이 프롬프트 상에서는 소위 텍스트 타입의 소위 시스템을 우리가 설치나 또는 상태를 살펴보는 그러한 창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관리자로 여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패스가 제대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롬프트가 나오면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실행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나콘다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다운로드 받은 게 가장 최신의 아나콘다 버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그 두 과정이 콘다 업데이트 -n 베이스 콘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콘다 업데이트 이건 하이픈 2개입니다. 올 앞에 하이픈 2개 하고 올 하면은 또 실행이 됩니다. 역시 엔터 치시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텐서플로우 모듈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다 인스톨 텐서플로우를 반드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설치는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이제 실행시켜야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 관리자 프롬프트 상에서 주피터 한 칸 띄고 노트북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이 여기 메뉴에 보면은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 3라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될 텐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실행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컴퓨터에서 한번 실행을 일단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은색 창이 하나 명령 프롬프트가 열리고 브라우저가 이제 새로 탭을 열면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 환경이 나타나는데요. 요 크기가 좀 틀린 관계로 제가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탭이 하나가 열리고요.
사실 주피터 노트북을 이해하려면 주피터 노트북은 별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에 웹 서버를 설치하고 그걸 실행시킨 다음에 그 웹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의 한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폴더가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폴더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폴더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사용자 폴더의 위치는 그 유저 밑에 그 유저 이름 밑에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바탕화면 폴더, 그리고 문서,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 뭐 등등 다양한 폴더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위해서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폴더, 여러분의 사용자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New라는 버튼에 폴더라는 게 있죠. 폴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폴더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그 이름은 Untitled 폴더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지금 Untitled 폴더로 들어왔는데 다시 그 뒤로 가기를 해서 Untitled 폴더의 이름을 제가 이름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선택한 후에 여기 Rename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뭐 주피터 테스트라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니까 ANN이라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AN이라는 그 폴더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클릭해 들어가시면 새로운 폴더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파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드는 파일은 인터랙티브한 파이썬으로 실행이 가능한 노트북이라는 의미로 IPYNB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기 역시 다시 한번 New 한 다음에 노트북을 만들 건데요. 이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 파이썬 버전 3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파이썬 3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3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탭이 하나 새로 열렸죠. 그리고 그 탭에 가서 보면은 그 탭에 새로운 노트북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전 그 탭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untitled.ipynb라는 새로운 그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이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파일을 열어서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런 형태인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두 가지를 여기다 담을 수 있습니다. 도큐멘트와 그리고 코드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한데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제가 제대로 고쳐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그냥 first test라고 한번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first test, 그 다음에 rename 해보면 여기 first test라는 말이 쓰였고요. 여기 다시 가서 보면은 first test.ipynb라는 소위 주피터 노트북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불러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 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드나 마크다운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별로 활용이 중요하진 않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디폴트로 이렇게 파란색 바가 있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칠 수 있는데요. 이걸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여기 보면 셀이라고 있죠. 요 하나의 셀 안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고 문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하나 먼저 넣어볼까요? 주피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가 지금 파이썬 3로 우리가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파이썬으로 짜면 돼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 괄호 열고 hello world 느낌표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run이라는 버튼이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hello world라고 이제 실행이 됩니다. 뭐 문자를 그냥 출력하는 코드를 하나 짠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까지 또 한번 해보려면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 칸, 이전에 짠 프로그램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곱하기 5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5번 출력하라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 run을 눌러도 되지만 좀 더 쉬운 거는 우리 키보드로 우리가 좀 하면
빠르죠? 그 Shift Enter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헬로 월드를 5번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사실은 프로그램 말고 우리가 도큐멘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셀의 위치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요. 요거를 위에 거를 밑으로 가져오려면 화살표로 내리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이 있는데 첫 번째 셀에다가 이제 문서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려면은 이 코드가 아니라 이 타입이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마크다운은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는 겁니다. This is a new program 이라고 제가 하고서 실행을 또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This is a new program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그냥 출력이 되는 거죠. 즉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일 경우에는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마크다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인공신경망 실습 렉처 노트에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전에 했던 시작하는 주피터 노트를 시작하는 방법 설명, 그리고 여기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인 도큐멘트 문서에 관한 것 중에,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좀 긴 내용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걸 그대로 마킹을 하셔서 다시 한번요. 요거를 그대로 마킹을 하시고 컨트롤 C 카피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가서 그 모든 셀은 에디팅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서 선택해서 컨트롤 V 제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뭔가 복잡한 게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뭔지 의미를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HTML이 익숙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라우저 상에서 텍스트가 보여질 때 어느 거는 제목, 어느 거는 목록, 어느 거는 링크, 어느 거는 그림, 어느 거는 굵은 글씨, 어느 거는 기울인 글씨 뭐 등등 다양한 포맷을 줄 수 있는데 HTML 말고 마크다운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키페디아라고 그러죠. 위키페디아가 그 문서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앞에 파운드 사인 기호, 이런 샵 기호라고 하죠. 이거를 넣으면은 제일 큰 제목이 됩니다. 헤딩 1이라는 제가 이름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굵은 글씨로 제일 큰 글씨로 쓰여져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샵 기호를 2개를 붙이면 그것보다 작은 크기의 제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계속해서 한번 6개까지 될 거예요. 아마 3개까지 붙이면 This is a level 3 heading. 자,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확실히 작아지네요. 그죠? 그래서 점점 작아져서 굉장히 다양한 제목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냥 텍스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굵은 글씨로 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앞과 뒤에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 기호를 2개씩 붙여주면 이와 같이 굵은 글씨로 볼드가 나오고요. 밑줄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언더스코어 2줄과 바로 끝날 때 언더스코어 2줄을 쓰면 되고요. 이탈릭체로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별표를 하나만 붙이면 이탈릭체, 또는 밑줄 하나만 하면은 이탈릭체가 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한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굵은 글씨로 하고 싶다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 항목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별표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게 말하자면 동그란 분릿 형태의 아이템 나타내는 심볼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 줄뛰기가 아까 안 돼 있어서 근데 1 또는 2 하면은 이와 같이 1, 2, 3, 4 형식으로 보통 오더드 리스트죠. 이런 게 되고요.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만드는 방법 여기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가로, 큰 대가로를 한 다음에 이게 링크의
그 해당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링크를 눌렀을 때 이동할 그 사이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www.google.com 하면은 google.com으로 이동되는 그러한 링크가 만들어진 건데 실습을 해볼까요? 자, 누르면은 google.com으로 이동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HTML과 좀 비슷한데 좀 더 단순한 그리고 뭐 좀 더 편한 그러한 그 소위 도큐멘트 포맷을 주는 게 이 마크다운 그 텍스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빠져 있는데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 넣는 방법도 굉장히 그 직관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가로가 있고 이 뒤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있으려면은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이미지 하나 우리가 그 플라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이 있는데 이것의 그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V 좀 기네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뭔가 주소가 너무 길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한 그 주소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Shift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소만 넣어도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크다운에 쓰는 방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데 이 그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그 소위 그 튜토리얼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헬프에 가면은 여기 마크다운이라고 있죠.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 마크다운을 쓸 수 있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링크 Basic Writing and Formatting Syntax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를 다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이 텍스트 포맷이라든지 그 인용 부호라든지 등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굉장히 세련된 도큐멘트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